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첫 방송이 3월 말에 나갔으니까 이제 아직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첫 방송 나가고 나서 한 4개의 에피소드가 팟빵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제 벌써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이게 입소문이 조금씩 나야 되는데 입소문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다 덕분입니다, 가이드님. 팟빵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공감 또 응원해주고 계신데 4495님, 진행자분과 가이드님의 밝고 따뜻한 목소리에 치매에 대한 선입견 또 두려움이 한결 사라진다라고 적어주셨고, 8159님은 공부해서 치매를 잘 대비하고 싶다고 하셨고, 6737님은 치매를 널리 알려서 치매하면 누구나 잘 대처할 수 있고 환자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로수 파이팅,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가이드님 어떠세요? 주위 분들 저 방송 들으시고 좀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던가요? 치매 어르신 돌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목소리가 괜찮던데? 오, 예. 앞으로 좋은 정보 줄 것을 기대한다 등 사실 나름 저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런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부담이 더 커집니다. 사회자님은 어떠세요? 늘 방송을 하시는 분이시겠지만 특별히 가로수 진행을 맡으시니 주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제가 다 아는 걸로 이해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뭘 치매에 대해서 뭘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방송 안 나갔던 거 물어보시면 제가 좀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버벅거릴 때도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 프로그램 진행하면 요즘 주식 뭐가 뜰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함께 지금 배워가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또 진행을 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배워가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방송 들으시고 대구광역치매센터에도 전국에서 전화가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님을 가족 워크숍에 모시고 싶다고, 세상에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세상에나. 제 전화번호는 안 물어본대요. 가이드님 연락처를 물어본답니다. 우리 가족분들의 소중한 사연도 잘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꿀팁 요청하신 사연들 방송 중간중간 저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다가 제가 병나겠어요입니다. 화병날 지경이라는 할머니, 지쳐가는 아들, 우울한 며느리 뭐 다 생각나실 텐데, 치매 어르신을 이해하고 맞추는 일이 사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힘들고 벅찰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본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치매 환자보다는 치매 돌봄 제공자의 힘듦과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치매 환자를 잘 돌보다가도 순간순간 울컥하고 이러다가 혹시 내가 병이 나지 않을까 두렵다고 자주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분의 사연을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죠. 치매 어르신 간병에 지친 가족분 이야기입니다. 저희 남편은 4년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내성적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 보니 하루에 약을 한 움큼씩 먹어서 그런가 하루 종일 의욕도 없고 집에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우리 부부 둘만 사는데도 매 끼니 식사 차리는 것도 힘들어요. 반찬이라도 사오면 귀신같이 알고는 그냥 맛이 없다고 타박을 하니까 전생에 내가 당신한테 지은 죄가 많은가 봐요, 이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할 수 없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듭니다. 자식들도 전화는 자주 오는데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 저도 이해는 해요. 전화로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했더니 비싼 돈을 주고 영양제를 사서 보냈더라고요. 반찬 하기가 싫은 건데 이 영양제 먹고 밥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영양제를 또 챙겨 먹는 걸 보고는 남편이 자기도 달래요.
안 그래도 약을 한 움큼씩 먹는 양반한테 이런 영양제까지 먹으면 간에 무리가 될까봐 말렸더니 남편은 또 자기는 빨리 죽고 나 혼자 재미나게 살려고 한다면서 기어이 영양제를 먹겠다고 해서 평소 먹던 약 조금 빼서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별일 아닌 일에도 다 간섭하면서 오해를 해서 환장하겠어요. 요양보호사님이 낮에 잠깐 들러서 남편을 돌봐주시는데 그때 장을 좀 보려고 혼자 나서면 바람나서 그런다고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요양보호사님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또 택배를 부탁했더니 이제는 택배 기사님이랑 무슨 사이인데 자주 오냐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동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쓰레기 비우러 잠시 내려갔다 와도 난리를 치니까 경비실에도 민원 때문에 힘들다고 부탁은 하는데 제가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아프니까 혹시나 내가 진짜 바람이 날까봐 저렇게 걱정하는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다가 저도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어떨 때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모시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돈이 많이 들까봐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자꾸 안 좋은 상황만 계속되니까 나쁜 생각만 듭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사는 게 참 힘드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을 돌보면서 심신이 많이 지치셨겠어요. 글만 봐도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죠? 네. 사연을 주신 분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셨겠지만 자꾸만 안 좋아지는 남편의 치매 증상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마음이 전해져서 마음이 찡합니다. 남편은 주위 사람을 일부러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질투하는 망상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남편은 본인 스스로 감정 조절이 안 되어 공격적인 말투와 거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환자를 돌보는 분들에게는 더욱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평소 드시던 약을 줄이셨다고 하는데 치매약은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치매의 진행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특히 정신행동 증상의 약물 치료는 효과가 좋은 편이거든요. 때문에 치매약은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남편의 증상에 대해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마다 증상이나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치매 남편의 페이스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케어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처럼 아주 우울한 기분이 계속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진료받아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손쉽게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시면 돌봄 부담 분석이라는 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간단한 우울증 검사와 치매 환자를 돌보며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분석을 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지금처럼 우울한 기분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도록 연계도 해드려요. 치매처럼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혼자서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환자를 돌보도록 하세요. 그래야 부양 부담도 줄게 됩니다. 아니면 주위에 도움받을 만한 기관이 있는지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혼자 힘든 상황을 감당하다 보면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한 채 남편을 돌보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사연을 주신 분이 건강해야 남편에게도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치매 안심센터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 환자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생각하시는데 가이드님 말씀대로 이제 돌봄 부담 분석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많이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집마다 뭐 참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치매 가족이면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절망감이나 분노, 죄의식, 좌포자기 등 이게 좀 뭐 한마디로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왜 힘든지를 알아야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왜 힘든지 그 원인을 찾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가족 여러분, 돌봄 제공자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힘내라는 말이 참 저희도 제일 힘든 그런 응원 문구인데 어쨌든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견디는 강도가 다 달라요. 상황 자체보다 그걸 느끼는 그 내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도 상황은 괜찮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또 타인에게 예민하게 굴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 현재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트레스 반응은 신체적, 정서적 나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잠이 못 잔다든가 답답한다든가 입이 마른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눈에 피로감을 느낀다든가 어깨가 결린다든가 이 두근거림이 있거나 그리고 식욕이 저하되거나 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나른함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힘든 것인지 마음이 지쳐서 아픈 것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 흔히 어르신들 왜 화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표출 못하고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결국 이게 병이 나는 건데 주변에 보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또 심장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심장에 내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심장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내과에서 혹시 모르니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한결 증상이 좋아졌다는 분도 계세요. 속상한 마음을 밖으로 노출하니까 신체 정상도 사라진 그런 케이스네요. 네. 심리적,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즉, 슬프거나 짜증이 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외에도 왜 평소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만사 귀찮은 마음이 들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미적거리거나 망설이다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실수가 잦아졌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결근이나 지각이 늘었다, 불평, 불만이 늘었다 이런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표출한 거예요. 그러면 신체적, 정서적 행동에서 했던 변화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니까 느끼는 감정도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이 똑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해서 되묻는다고 가정해요. 한 3번쯤 반복하면 슬슬 짜증이 나죠. 왜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지? 일부러 날 골탕 먹이려고 저러시나? 날 싫어하나? 여기에서 짜증난다는 것은 감정이고요. 귀담아 듣지 않네. 날 골탕 먹이려고 하네. 날 싫어하나 봐. 이것은 생각입니다. 만약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뀔 수 있어요. 치매 증상 때문에 기억이 잘 못하시는구나.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도 내가 편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짜증이 아니라 오히려 애잔한 감정이 들게 되죠.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달라졌어요. 그죠? 보통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끔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순서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생각이 스쳤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 걸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상대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생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좋긴 한데요, 가이드님.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네.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다가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가 지금 어떻지?
지금 내 감정은 어떻지 하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화가 나는 상황에서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그 화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를 낼지 안 낼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보통 부정적인 감정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감정의 주체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데 네. 근데 안 좋은 상황이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공연하는 친구들이 대구에서 공연을 하면 좀 힘들다는 평들을 많이 해요. 좋거나 싫거나 재미있는지 슬프거나 뭐 관객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팔짱 끼시고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무표정으로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이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특히 좋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화를 내면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심지어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 봐 화를 못 내고 내 감정을 숙이는 거죠. 그런 경우. 사회자님 말씀처럼 네. 감정은 옳다 그르다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서 화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내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화가 난다고 물건을 부수고 던지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표현 방식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평소에 자기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외부로 표출해야 그 상대방도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 상담사, 의료진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가족분들은 자조 모임에서 나의 감정,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방법을 반복해서 훈련하면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내 인격이 성숙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말하기 기술은 뭐 제가 또 강의를 하는 분야니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iMessage 또는 나 전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은 어떻다. 네가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나는 이러이러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기분이 나빠. 나는 지금 이러이러해서 속상해.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 라는 것처럼 iMessage 또는 나 전달법. 맞아요. 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iMessage 또는 나 전달법을 활용하더라도 상대방을 싸잡아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특정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기분이 어떻다는 것을 표현해야 해요. 가령 나는 당신 때문에 화가 나. 나는 너 때문에 속상해. 라고 하면 iMessage 또는 나 전달법을 활용했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을 비난한다는 느낌을 먼저 받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나. 나는 당신이 나한테는 말을 하지 않아서 서운해. 처럼 어떠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감정이 이러이러하다는 식으로 좀 더 자세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본인 스스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너 왜 약속을 안 지켜? 넌 왜 말을 안 했지? 이렇게 충고식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상해서 오히려 말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서로 사이만 나빠지겠죠.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라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 감정을 이러하다고 표현하는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가족을 험담하는 기분이 들어서 꺼려졌는데 때도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거나 험담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상이 고단하더라도 건강하게 자기 표현을 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이번 계기로 가족 간의 자기 표현 기회를 더 만들어 보세요. 서로 이해하고 헤아리는 가운데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고 더 애틋하고 결국 희미했던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사연처럼 치매 어르신을 돌보면서 뭐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장보기 등등 해서 모든 걸 다 혼자서 하면 그러다 보면 믿을 만한 상대와 대화는 하고 싶지만 잠시도 짬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이러면 사회와 단절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더 느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주 돌봄 제공자는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순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이때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해 보도록 하세요.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문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형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자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른 가족들에게 뭐 패 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쉬쉬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걸 다 오픈해서 이 이야기를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또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네. 보통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약도 제대로 못 챙겨주세요. 대소변을 자꾸 지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혀야 해요. 외출을 거부하여 병원 갈 때마다 전쟁을 치러요.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다른 가족들은 막연하게나마 힘들구나, 고생이 많구나 이 정도로 문제를 인식하게 되겠죠. 이 경우 또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까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공유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보통 주 돌봄자 혼자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 요양원에 모실 때야 가족들에게 상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도 평상시에 가족들이 서로 각자의 역할과 감당할 몫을 나누도록 하세요. 아침 저녁 약은 제가 챙겨드리는데 제가 출근하고 없을 때 점심약은 자꾸 빠뜨려요. 점심때 투약 알람 맞춰드리고 전화를 하는데 매일 챙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점심때 요일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줄 수 없을까요? 화장실에서 미처 옷을 내리기 전에 소변을 봐서 옷을 자주 갈아입혀야 해요. 아버님 옷은 입고 벗기 쉬운 것이 좋은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당신이 알아봐 줄래요? 기분이 좋아야 외출하시니까 병원 가는 날에는 아가씨가 어머니께 전화를 좀 해주시겠어요? 가끔은 병원 갈 때 함께 가주시면 고맙고요. 이렇게 시간대별, 요일별, 월별 주 부양자가 하는 역할을 가능한 쪽에서 그중 일부를 맡기고 그 맡은 만큼은 주부양자가 쉬거나 편의를 챙길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청해 보세요. 도움이 크든 작든 간에 나 외에 다른 가족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주부양자의 마음은 뭐 한결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끔 뉴스 보면 또 안 그런 댓글도 있어갖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좋은 치매 치료 효과는 가족의 사랑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족이 함께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간혹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가족, 형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민 끝에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고 상처와 실망만 줄 것 같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으세요. 그렇더라도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단정 짓지는 마시고요.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혹은 기관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세요. 가족 부담 줄이기 위한 그 국가에서 마련한 지원들도 있지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있습니다. 국가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로 경증이신 분은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중증이신 분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건강보험 내시는 분들은 이미 그 보험료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보험료 더하기 그 옆에 보면은 얼마를 또 더 내고 계세요. 이게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니까 주변에 그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오셨다, 뭐 어르신을 시설에 모셨다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서비스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독거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지원,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성년 후견제도, 실종 노인의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르신 돌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정보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요. 대구광역치매센터에 가끔 이런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치매 강사 자격증 따는데 몇십만 원이 든다더라. 근데 이것 따면 취업할 수 있냐? 근데 아직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종류의 자격증은 없다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 오히려 그 제대로 된 정보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확하고 유용하고 최신의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최신 치매 뉴스, 그리고 치매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정보가 많으니까 치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먼저 여기에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중앙치매센터에서 만든 치매체크라는 스마트폰 앱도 있는데요. 치매 예방 서비스, 그리고 치매 정보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실시간 GPS를 이용한 배회 감지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때문에 치매 어르신 실종이 걱정되시는 분은 이 앱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17개 광역치매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 연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대구광역치매센터도 그 홈페이지가 있고 인식 개선 및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를 얼마 전에 추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치매 아름 도시 대구. 치매 아름 도시 대구예요. 대구광역치매센터에서 만든 교육 자료도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팟빵에서 가로수 채널도 이용하시도록 하세요. 여기 제일 좋은데요. 가로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뭐 홈페이지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사실 어르신들 중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정보를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직접 검색하기 어려우시면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 중앙치매센터에서 만든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이라는 책도 있어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책을 직접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재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치매 안심센터에 물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이보다도 더 쉬운 방법은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해 보세요. 24시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전문 상담사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기억하십시오. 1899-9988. 그러니까 18세 때 기억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래서 1899-9988입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번호 기억하기 더 좋으실 거예요. 휴대폰에 저장해서 필요할 때 상담 전화 걸어보세요. 행여나 1899-9988을 누르지 않고 1588-9988이나 1688-9988 잘못 누르지 마세요. 어디예요? 로젠 택배나 장수 돌침대가 나옵니다. 별이 5개가 나오는 거예요? 1899-9988 누르셔야 합니다. 네, 앞에 것도 헷갈리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899-9988 이렇게 기억해 놓으십시오. 치매 어르신과 함께 지내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달리는 중간에 물도 마셔야 하고 언제 고비가 올지 체크도 해야 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함께 지내는 긴 여정에서 고통이 따르지만 순간순간의 소중함과 행복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과의 임종은 슬프지만 잘 보내드리고 나면 나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하고 애틋하고 따뜻한 감정이 남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실 것은요. 가장 좋은 치매 치료 효과는 우리 가족의 사랑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돌봄 제공자가 건강해야 치매 환자에게도 질 높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예, 꼭 잘 챙기시고 저희 가로수가 그 특별한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면 치매 어르신을 돌볼 수가 없겠죠.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도 필요하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나를 돌아보고 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공공서비스 도움받기 등 오늘 배운 기술 잘 활용하셔서 어르신들 돌보는 분들의 몸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들, 팟빵 가로수 채널 공지사항에서 구독자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세요. 추첨 통해서 광역치매센터에서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이드님의 꿀팁 듣고 싶은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대구광역치매센터 메일로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가로수에서 만나요.